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2023년 5월 중국 정부가 공개한 청년 실업률은 20.8%였습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계가 과연 믿을만할까요?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을 포함한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제 실업률은 46.5%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비자발적 실업뿐 아니라 농촌에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특유의 농민공들의 실업까지 더하면 장단단 교수의 통계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은 얼마나 심각한가? 2023년 중국 대학생 졸업자만 1160만 명이 넘습니다. 취업이 어렵자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졸업을 연장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자들 중엔 취업 대기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으로 분류합니다. 1시간밖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청년까지 실업으로 분류하면 고통받는 중국 청년의 수치는 46%가 아니라 50%를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청년 인구 중에서 5,400만 명 이상이 실업이라는 베이징 대학의 분석도 있습니다. 5,150만 명 대한민국 인구를 넘어서는 이 수치는 국적을 넘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청년 실업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2011년 튀니지, 예멘 등 아랍 국가들에서 민주화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흔히 자스민 혁명 혹은 아랍의 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민주화 혁명의 원인 중 하나는 30% 이상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동시에 민주화가 진행된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청년들의 실업과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청년 팽창이라고 합니다. 유스 벌지, 즉 인구 중 청년층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갈 직업이나 식량이 부족할 때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분노해서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은 이미 직업을 가져봤지만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 입장에서는 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중국 정부는 매달 발표하던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통계를 안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참 쉽죠. 중국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진위 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행동은 의도치 않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청년 실업 통계에 대한 마사지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랍의 봄보다 더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한 중국 청년들은 폭발할까요?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하는 것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현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집단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 정책으로 중국 청년들이 꿈꾸는 높은 소득의 빅테크 기업들을 조졌습니다. 당연히 이들 기업은 고용을 축소했습니다. 강력한 대팽창 정책은 미국의 제재를 불러왔고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또한 고용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오죽하면 애국주의 교육으로 중국 공산당의 극렬 지지 세력인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이 백지 시위를 일으킬 정도였겠습니까? 최근 시진핑 정부는 높은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자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을 동원해 귀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소황제처럼 곱게 자란 청년들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 확보를 체념하고 귀향을 할까요? 시진핑 주석의 문화 대혁명 시대적 발상은 중국 청년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청년들이 폭발해 사회혁명으로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혁명이 되려면 청년층의 분노뿐 아니라 이들을 결집시킬 기폭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랍에서도 청년 노점상의 죽음이 계기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폭발이 민주화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대안 세력이나 대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산당원이 9,400만 명이나 되는 중국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탕핑족입니다. 한자 당평은 평평하게 드러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누워 지낸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당 한 명만 낳는 중국에서 곱게 자란 세대가 부모 집에서 드러 누워 무의도식하는 것입니다. 중국 백화점에서는 탕핑족을 위한 전용 소파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신조어들은 좌절하는 중국 청년층을 대변합니다. 컨라오족은 노인을 갉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의지에 사는 캥거루족을 말합니다. 또 청년층이 포시에 든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포시란 마치 불교에서 득도한 것처럼 돈벌이, 출세에 관심이 없고 욕망도 억제하고 스마트폰만 만지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세대는 자신들을 45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도전하지도 않는다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청년층의 좌절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니트족이 등장했습니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을 의미하는 것처럼 취직도, 진학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사또리 세대가 있습니다. 신선이 득도한 것처럼 청년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결혼, 연애, 소비 등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를 지칭합니다. 한국의 M4 세대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분노와 좌절 모두 중국 공산당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폭발하는 청년보다는 좌절하는 청년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폭발이라도 하면 중국 공산당은 학습이라도 할 것입니다. 공산당 팬층인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공산당 내부에선 자정작용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청년 다수가 드러누워 신선처럼 산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층이 2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자가 되기 전에 누워버리는 중국.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 정부. 그러나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고 있는 중국 사회. 포시하려는 중국 청년. 의욕적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중국 젊은이들보다 빨리 포기하는 청년층이 더 많이 늘어나면 중국 정부의 패권 도전이란 꿈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미국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7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